할까요? 정적분 연습 문제 221번부터 문제 읽어보셨죠 다들? 리미트 x를 0을 향해 한없이 다가갈 때 주어진 함수식 x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2 마이너스 x에서부터 2 플러스 x까지 절대값 t 제곱 마이너스 9 dt로 세팅되어 있는 식에 x를 구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극한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 자체로 식을 해석한다라고 보는 거였어, 그렇지? 우리가 요 식 자체를 일단은 푸는 게 아니라 요 식을 쌤이 만약에 fx라고 생각한다면, ft라고 본다면, 그지? 또 우리가 원하는 이 인테그랄 이 정적분의 식 자체는 이 녀석을 적분한 상태에서, 그지? 그 상태에서 윗끝 2 플러스 x를 넣고 아래끝 2 마이너스 x를 대입한 식을 빼준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지, 그치? 그치? 이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식 x분의 1을 이렇게 넣어줄 거니까 주어진 식이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괜찮죠? 분모가 0으로 갈 거고 사실상 f2에서 f2를 뺄 거니까 결론적으로 0분의 0꼴이 된다는 거 알아요, 그치? 해석할 건데 우리가 알다시피 미분계수는 고정된 점이 필요하잖아, 그치? 얘는 고정된 점이 없죠. 둘 다 움직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식을 살짝 변형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우리가 원했던 게 뭐였냐면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x분의 f2 플러스 x였다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그치? f2가 필요한 거지, 그치? 그죠? 그럼 내 맘대로 f2를 하나 뺐으니까 f2를 하나 더해주겠죠. 그죠? 그럼 더하기 f2를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에서 오른쪽 식까지 이렇게 세팅을 해드릴게요. 괜찮죠? 그럼 얘를 우리가 끌어쳐서 미분계수 정의 자체를 쓰기 위해서 x를 0으로 보낼 때 x분의 f2 플러스 x 마이너스 f2 얘는 사실 2에서의 미분계수 값 정의 자체가 되는 거고요. 얘들은 마이너스로 빼주게 되면 x분의 f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f2로 보이겠네요. 괜찮을까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얘는 어떻게 됩니까? 2 플러스에서 2를 뺀 x가 나왔기 때문에 2 플러스 x에서 2를 빼준 식 2 플러스 x에서 2로 우리가 원하는 평균면을 그렇게 지은 거죠, 그렇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프라임 2로서 식이 세팅되거든요, 그렇죠? 여기 봐요, 2 마이너스 x에서 2를 빼면 뭐 나오죠? 마이너스 x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식을 마이너스 x 꼴로 만들 수만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식 자체도 우리가 원하는 f 프라임 2로서 세팅이 되는 거지. 괜찮죠? 우리가 원하는 식은 다음 이 f 프라임 2를 두 번 더한 값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 따라옵니까? 우리 알다시피 이 녀석을 미분하면 아까도 했던 f x식으로 바뀌는 거 알고 있었지, 그렇지? 거기 2를 넣어준 값을 두 번 곱한 값에서 되겠지, 그렇지? 우리가 잡았던 fx는 요식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2를 넣은 값만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절대값 4에서 9를 뺀 마이너스 5, 그래서 절대값 5로 뻗어나오겠지, 그렇지? 내 건답은 10으로 정리해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괜찮을까요? 네. 해석이 돼야 돼. 쌤이 늘 말하지만 미분계수 정의 자체를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 플러스 2 마이너스 x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x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왜 있었냐면 2 마이너스 x에서 x 2를 빼준 식,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2 마이너스 x, f 2 마이너스 x와 2, f1을 가지고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을 해석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죠? 꼭 기억합시다. 그죠? 이걸 놓치면 사실 손실이 큽니다, 그렇죠? 수투를 배웠는데 이런 미분계수 정의 자체를 쓰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속상한 거니까 이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워낼까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절대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졸더라도 절대 화내지 말고 할 수 있어. 226번이요? 226번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이차함수 y는 f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x축, y축이 있는데 위로 볼록이고 마이너스 1,0과 3,0을 지나는 위로 볼록이 이차함수 y는 fx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 함수 gx가 있는데 이 gx는 fx를 가지고 놀았대요. 뭐냐면 x-1에서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녀석의 최대값이 무엇일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식을 우리가 적분한 상태에서 윗끝 x를 넣어준 상태에서 아래끝 x-1을 넣어준 식을 빼서 만든 식이 이거잖아요, 그렇지? 괜찮나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면 이 그래프를 우리가 모르진 않아요, 그죠? 이 그래프를 굳이 쓰자면 어떻습니까? 최고차항이 음수인 걸 알고 있고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겠죠, 그죠? 괜찮나요? 그럼 내가 이 식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지.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얘를 전개해 주시면 ax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a가 나오겠죠. 괜찮죠? 물론 a는 음수로 판별합니다. 그렇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fx를 써달라고 한다면 이 식 자체는 뭐야? 3분의 ax 세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ax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3ax가 되겠죠. 그렇죠? 그죠? 이 상태는 fx 자체가 될 거고 여기다 x-1을 넣어준 식이잖아. 그치? 됩니까? 그럼 이 식에다가 빼주는 식은 어떻게 되냐면 3분의 a 곱하기 x-1의 세제곱 마이너스 ax-1의 제곱 마이너스 3ax-1로 보겠네요. 괜찮나요? 우리가 원하는 건 요 식을 정리해서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몇 차입니까? 최고차항이 3차인데 3ax 세제곱이 서로 반대부로 만날 거면 지워지겠죠. 그럼 이 식이 x에 관한 2차식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a가 음수인 것도 알고 있죠. 쌤이 해주고 싶은 건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걸 정리하는 것까지만 해도 됩니다. 그죠? 정리한 상태에서 그 식이 a에 관한 x에 관한 2차식이 나오잖아요. 2차식의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 거 알고 있고 결론적으로 x제곱항과 x항의 개수만 잘 찾아내면 언제 최소값이 나오는지 할 수 있죠. 최대값이 나오는지. 우리가 원하는 건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식정리까지 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번거롭다라고 느끼면 쌤도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그죠? 이걸 했는데도 만약에 안 나오는 거면 쌤이 할 텐데. 괜찮을까요? 나 믿고 넘깁니다. 주어되죠? 좋습니다. 기본에 충실히. 그 다음에 227번입니다. 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다항함수 fx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을 주겠다는 거지. 0에서 x까지 ft dt. 그죠? 이거는 x에 관한 식이 나오겠죠? 그 녀석이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nx와 같다. 그러니까 이게 x에 관한 항등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식이 성립한다 했기 때문에 이 식은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얘를 적분한 라지 f 식에다가 x 윗끝을 넣고요, 아래끝 0을 넣어서 해석하는 식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fx를 원하다 보니까 이 식 자체를 x에 관해서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fx식이 돌아오죠. 즉 안에 있는 식을 fx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좌변과 우변을 d식 dx에 관하여 미분을 한다는 거지. 괜찮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식의 좌변식은 fx로 바뀌는 거 괜찮죠? 우변식을 볼게요. 우변식은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n이 되겠네요. 그치? 그럼 우리가 원하는 fx의 식이 나왔는데 n 때문에 명확하지 않죠? 근데 여기에 1,4를 지난다는 힌트가 있네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1 더하기 n이 4니까 n 값이 몇이다? 3이 나오는 거죠.
괜찮죠? 그럼 fx식이 완성된 상태인데 이제 여기는 우리가 아까도 맨 처음 했던 거예요. 리미트 x를 마이너스 3으로 보낼 때 그죠?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ft제곱 ft dt가 되죠. 그렇지? 그럼 쌤이 원하는 건 어차피 얘는 0으로 보내는 거니까 이 식 자체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렇죠? 여기 인테그랄이 빼먹었네. 이게 없으면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마이너스 선생님 지금 뭐 한 거죠? 얘는 여기다 빼야 돼. 헤이 괜찮죠? 헤이 상관없잖아요, 그죠? 괜찮죠? 여러분들은 쌤이 원하는 게 뭔지 알 거야. 요 녀석을 뭐 GT라고 놓을까요? 그죠? 그럼 이 녀석을 적분해서 푸는데 여기 아래 끝 윗끝 뭐로 돼 있나요? 마삼하고 x인가요? 이거죠, 그쵸? 그럼 쌤이 원하는 식을 써주면 이 녀석의 적분한 식에다가, 그치? 적분식에다가 윗끝 x를 넣어주고 아래 끝 마삼을 넣어서 만든 식이 되겠지, 그치? 그치? 요 식 자체, 요 녀석 자체가 우리가 요렇게 해석이 되는 것까지 이해되는 거죠. 그죠? 그 상태에서 분모에 있던 식이 뭐였냐면 사실상 x제곱 마이너스 9. 즉 뭐야? x 플러스 3하고 x 마3으로 분리되는 거 괜찮죠? 쌤이 원하는 게 이 x고 마3이잖아, 그치? 쌤이 여기를 마이너스 마3으로 잡아서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3분의 1로 이렇게 분해하는 것까지 괜찮을까요? x를 마이너스 3으로 준다. 괜찮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요 녀석은 뭐가 되는 겁니까? x, gx라는 함수식의 어떤 한 점과 마3, g 마3 그치? 고정되어 있는 점을 향해서 x가 마3을 향해 가면 0분의 0꼴로 평균 변화율을 극한으로 끌고 가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g 함수의 마3에서의 미분계수로 정의되겠죠. 괜찮죠? 그리고 오른쪽은 마3이 들어갈 거니까 사실상 마이너스 6분의 1로서 수렴하겠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걸 원하는 건데 우리가 g 함수를 우리가 모르지만 이 녀석을 미분한 식이 g 마3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괜찮죠? 그럼 g 마3은 뭐냐면 이 식을 gt로 잡았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넣은 값이 되겠죠. 그죠? 그죠? 마3 넣어주면 9 곱하기 마3 넣어주면 f 마3이 되겠죠. 괜찮나요? 그리고 우리가 fx식을 완성시켜 놨었지, 그치? 그치? 그럼 우리가 원하는 식은 9 곱하기 마3 넣어주시면 9에서 3을 더할 거니까 12로 나오겠지, 그치? 괜찮습니까? 그럼 108 나오나요? 108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1을 곱하니까 바로 뭐 나올까요? 마이너스 18이 나오겠네요. 괜찮죠?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보시고 이게 아까 전에 했던 연습 문제 처음 했던 건가요? 221번하고 비슷한 형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잘 정리해 놓으시고 이게 다죠, 사실. 이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이건 학교 시험 문제에 나와도 절반은 못 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해 두시고 개념 원리에 있는 문제들은 출제율이 높아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가 없어서 그렇지 기본 문제에선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될까요? 좋습니다. 아, 정적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문제를 풀었구나. 윗끝 아래끝에 문자를 집어넣어서 식으로서 해석하는 연습이 됐고 그거를 이제 리미트를 붙여서 극한의 개념으로서 미분계수 정의도 쓸 수 있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확인 체크 217번 문제부터 볼게요. 넓이. 엎드리지 마요. 자, 곡선이 있습니다. y는 절대값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2차 함수인데 절대값이니까 x축 아래에 해당되는 그래프는 위로 x축 대칭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지, 그치? 어떤 느낌인지 알 거야. 이 그래프와 x축 그리고 직선 x는 마이너스 2로 둘러싸인 이거 뭐 하는 거냐 쌤이. 이거 하고 y 이퀄 x 플러스 3을 그려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지, 그치?
여러분들 이 그래프 알죠?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하고 어디? 그치? 0,0하고 1,0을 지나는 아래로 볼륨 그래프가 되잖아요. 그쵸? 원래 이런 그래프인데 절대값을 만나다 보니까 함수값이 음수인 것은 x 대칭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또 하나 그래프는 x 플러스 3이니까 0,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45도로 올라가는 이런 직선 되겠죠. 그렇죠? 되나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로 둘러싸인 그 넓이가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죠? 이해되시죠? 그럼 쌤이 이 그래프를 구할 때 사실 이 두 교점을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죠. 그죠? 요점과 요점 구하는 건 얘네들의 연립에서 풀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x와 x 플러스 3이 같도록 해주는 x를 구할 거니까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꼴 0이 되는 x값 마삼하고 x 플러스 1로 분해된다는 걸 알아서 이 x가의 교점이 마이너스 1과 3인 걸 알죠. 그렇죠? 마이너스 1과 3. 그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할지 고민해 보자면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어떻게 하냐면 이 그래프와 이 직선 그래프의 이 교점 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좋았는데 지금 느낌 좋았는데 그죠? 그죠? 3까지를 적분했을 때 요 넓이를 구한 상태에서 요 부분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요 부분을 빼는 것도 어렵지 않은 게 이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점 이게 0하고 1인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그럼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해서 정확하게 몇 배? 2배 하면 되는 거지. 그치? 이 녀석의 넓이를 정적분해서 2배로 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내가 원하는 넓이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쵸? 괜찮죠? 우리가 원하는 이 왼쪽 식을 쓴다는 것은 1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빼는 건데 사실 어차피 절대값 붙일 거니까 사실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요 식에서 요 식을 빼면 되는 거죠. 얘에서 원래 얘를 빼는 거지만 그치? 그럼 쌤 써주시면 얘의 넓이는 인테그랄 마이너스에서 3까지 쓸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직선에서 2차 뺄게요. 얘에서 x 제곱 마이너스 x를 빼는 거예요. 괜찮죠? 우리가 원하는 식이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나오겠죠. dx 써주시면 넓이 0 나오겠지, 그치? 여기서 우리가 뺄 거 2 곱하기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식을 써주면 2차 함수인데 사실 직선이 더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반대부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그냥 헷갈리지 않도록 플러스 써서 그냥 식 그대로 쓸게요. x 제곱 마이너스 x 될까요? 그죠? 여기서 쌤이 더 할 건 없죠? 이해되시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가 음수가 나올 거니까 저절로 해석이 되겠지. 넘어가 됩니까? 괜찮죠? 여기를 빨리 푸는 방법이다 이렇게 따질 건 없죠, 그죠? 우리가 원점 대칭인지 y축 대칭인지 그런 걸 볼 때 범위가 마일과 1 이렇게 나왔을 때는 식을 좀 세팅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순수히 푸는 문제예요. 조절 안 돼요. 그건 이해됩니까? 좋습니다. 이해되니까 이거를 그래도 오늘 한 권만큼은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서 좀 풀어보고 안 되면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래도 풀 아이들이 질문하는 문제들이니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네, 많이 사랑하는 거 220번 220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와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a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b라 한다. 먼저 그냥 그림에 있는 거로 그냥 보면 되는 거지 그냥. 그치?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넓이를 a 이 넓이를 b 이런 느낌인가요? 근데 a 대 b가 1대1이에요. 이 넓이랑 이 넓이 b가 1대2 a 넓이와 b의 넓이 b가 1대2다. 그죠? 이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이 그래프가
y는 뭐예요?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인데, 그러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a 구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a하고 b의 넓이 b가 1대2니까 이 넓이가 k면 얘는 2k라는 건데, 2차 함수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래프의 2차 함수 제일 중요한 축을 주고 있죠. 그죠? 축이 몇이죠? 축이 몇이에요? 3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축이 3인 걸 알고 있는데, 쌤이 그런 이유는 여기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맞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느낌이지. 3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요 넓이와 요 넓이가 서로 같다는 소리죠. 그죠? 왜냐면 여기가 K면 여기가 2K인데 K 캣이 나눴어요. 그렇죠? 그지? 이해죠? 그럼 쌤이 원하는 건 여기가 3이니까 0에서부터 3까지의 적분값이 뭐가 될까요? 얘는 양수, 얘는 음수로 나오겠지, 넓이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0에서 3까지 우리가 원하는 이 식을 적분하게 되면, 쌓게 되면 이 넓이는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힌트를 받으라는 거죠. 괜찮죠? 넘어가도 되죠? 좋습니다. 질문하시면 누군가요? 네, 이해된 거죠? 좋습니다. 이걸 해보고 안 되면 또 질문하면 되죠. 내가 힘들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적분에서 연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보셔야죠. 그죠? 쌤이 연산하는 건 니들 답답할 거야.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223번. 문제가 뭔지 봅시다. 자, 곡선 y는 x제곱, 우리가 많이 보는 이 녀석과 1,2를 지나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에 1,2가 지나겠죠, 그죠? 아니구나. 그죠? 1,2니까 여기 위에 있겠네요. 그죠? 좀 어색해서 그렇지 하면 잘합니다. 그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서 우리가 원하는 영역의 넓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그죠? 직선의 기울기니까 사실 이런 건 안 되잖아. 그치? 이렇게 하면 우리가 넓이가 안 나올 거니까. 그죠? 그럼 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나를 구했어.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럼 넓이식을 원할 거니까 이 교점 두 개를 일단 구해주셔야 되는 거고. 맞습니까? 그럼 이 직선은 사실 1,1을 지날 거니까 m 곱하기 x-1 플러스 2꼴이다. 이 정도면 괜찮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우리가 넓이식 쓸 거라면 일단 원하는 게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의 교점 두 개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요 영역의 넓이식을 쓰려면 사실 이 두 교점 알파와 베타를 알아내야 되는 거지, 그치? 맞지? 그럼 내가 원하는 식은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그치? 괜찮지? 식 써주시면은 1차 함수 얘에서 2차 함수 뺄 거니까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mx 마이너스 m 플러스 2 이렇게 보면 될까요? dx 이런 느낌. 그죠? 괜찮죠? 그럼 쌤이 원하는 건 요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 넓이식을 써야 되는데 요게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알파 넣고 베타 넣어서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 2차 함수에서 x축이랑 둘러싸인 넓이 구하는 거잖아, 이게. 2차 함수 그래프를 알파에서 베타까지 해당되는 넓이 구하는 식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이 써도 됩니까? 6분에 써도 되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쌤이 원하는 건 이런 거 아니겠냐고. 6분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절대값의 세제곱 쓰는 거예요. 세제곱 곱하기 1. 괜찮나요? 이게 우리가 넓이식이 되지 않겠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할 수 있습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이 방정식에 우리가 알다시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뭡니까? m이라고 대답해 줘야죠. 근거 계수 관계 알고 있으면, 그렇지? 그냥 이 상태에서 알파 베타도 알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n 플러스 2라는 거 알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아 그러네요. n 마이너스 2. 오우씨 큰일 날 뻔했네. 최초처럼 1이니 마이너스 1이네요. 이랬죠?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지 못하지만 이걸 제곱한가 볼 수 있죠. 그렇죠? 그죠? 얘는 m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곱하기 m 마이너스 2. 이렇습니까? 그 우리가 원하는 이 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원한다면 이 녀석의 제곱근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맞나요, 쌤? 아닐 것 같아요. 네? 마지막이 상수항이 2가 맞나요? 8이 되었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 녀석을 알고 있으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구할 수 있나요? 루트 그냥 씌우는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양수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럼 이 녀석은 루트로 나오나요? 이렇게? 괜찮나요? 우리가 원하는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6분의 요 녀석을 세제곱한 거죠.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8의 세제곱일 거니까 2분의 3제곱이 되겠죠. 이런 느낌일까요? 이게 넓이잖아요. 그치? 그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안에 있는 요 녀석은 얘들아 판별서가 b제곱 마이너스 4에 있어가 양수야 음수야. 얘는 무조건 다 양수 나오죠 얘들아.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얘는 무조건 m에다가 어떤 짓을 해도 m에다 어떤 짓을 해도 이 값은 양수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이돼요? 식이 양수예요. 이 식을 보면 이 그래프는 m에 관한 2차식이잖아요. 아래로 볼록인데 최소값이 어딘지 알잖아. 그치? 얘 뭐야? m-2제곱 플러스 몇 나와요? 4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최소값이 4인 거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 함수식의 값은 양수밖에 안 나와요. 그럼 양수의 세제곱을 2분의 3제곱 할 거 아니야. 그치? 이해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요게 루트 씌운 값을 세제곱 할 거라. 그치? 그치? 그럼 우리가 원하는 수는 이 안에 있는 수의 가장 작은 값을 대입했을 때 세제곱 값이 가장 작게 나오겠죠. 이해돼요? 그럼 그때 n 값이 몇인지 알게 되는 거죠. m이 2일 때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될까요? 괜찮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기울기 m이 몇일 때 이 넓이식이 최소가 되느냐 물어보는 거니까 아 얘는 6분의 루트 안에 있는 식을 정리해주면 m-2의 제곱 플러스 4꼴에 세제곱으로서 식이 세팅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식이 최소일 때, 즉 m이 2일 때 최소값으로 계산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보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 n값은 2로 볼 수 있겠죠. 괜찮을까요? 이 식 쓴 거 이해되죠? 여기다가 쌤이 이 공식 쓴 이유도 알죠? 2차 함수를 알파에서 베타까지 범위 내에서의 적분값을 모두 합해달라는 거니까 그치? 어차피 얘가 넓이식을 구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양수가 나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을 바로 적용시킨 겁니다. 6분의 간격의 차이의 세제곱 곱하기 최고차항의 절대값을 곱한다. 이 식을 쓸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을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를 통해서 식 세팅이 가능할 것이고 루트 안의 값이 최소가 되게 해주면 내가 원하는 세제곱값 최소가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얘가 양수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쓰는 거예요. 생각죠?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 문제 241번 하면 끝이겠네요. 미사일 자 문제 보겠습니다. 곡선 y는 x-a 곱하기 x-b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주네요. 아 x제곱인데 뭐야 4차야? 그치? 4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 y는 0이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을 때 a분의 3b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라고 준 거지, 그치?
네. 둘러싸이는데 같이 오는. 네? 둘러싸이는데 같이 오는. 둘러싸인 네? 사인에 사인 히읗 안 써도 돼? 네. 써도 되잖아. 쓰면 안 돼? 네. 그래 알았어. 미안해. 아 개빡치네. 너도 몰랐어. 자 근데 A하고 B의 대소관계가 0보다 A가 크고 A보다 B가 더 크다고 되어 있지, 그렇죠?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그래프는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뭡니까? 0에서 만나고 A에서 만나고 B에서 만나지. 근데 0은 중근이죠. 맞아요? 그럼 이 그래프는 X축에서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요. 그래프가 0AB, 0AB로 이렇게 만나는데 0에선 접해.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프가 어떤 느낌이냐면 접하고 이런 느낌일까요? 네. 되셨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그래프와 y는 0이라 했을 거니까 이건 x축 자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두 넓이가 서로 같다라고 준 거지. 됩니까? 그럼 우리가 써야 될 거 뭐냐면 이 주어진 4차식에 0에서 a까지의 주어진 이것은 fx 쓸게요. fx dx의 값과 그치? a에서 b까지 그치? fx dx를 써주면 음수가 나오겠지, 그치? 근데 이 두 개의 넓이가 서로 같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녀석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사실상 넓이식으로 바뀌는 거 괜찮죠? 이 두 개가 서로 같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 0에서부터 b까지 적분하면 0이 나오겠다. 그렇지? 우리가 썰 식이 이게 있겠지. 아 0에서 b까지 fx dx를 썼을 때 이 값이 0이 되겠다라는 힌트를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a, b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나요? 괜찮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 식 알고 있죠? 그럼 적분할 수 있죠? 그죠? 괜찮습니까? 윗끝 집어넣어주면 b에 관한 식 나오겠죠? b가 0이 된다라고 써주면 방정식이 되겠죠? 그럼 b의 방정식인데 몇 차 방정식일지 고민할 수 있죠? 그 방정식의 값 중에서 0보다 큰 수로 실근을 잡아야겠죠? 그 범위에 들어가는 b가 제한돼 있겠죠? 그럼 b를 구하면 a도 구할 수 있을까요? b를 구하면 a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식을 세팅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윗끝 아래끝을 넣어서 빼겠죠. x에 b가 들어갈 거니까 이 식 자체에서 a, b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a, b의 식이 있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죠? a, b의 식인데 그 식이 0이 되게 해주는 a, b를 유도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걸 해봐요. 이걸 해보라고. 이걸 해봤는데 a, b가 나와서 못 풀겠어요 하면 그때 하자고요. 괜찮아요? 얘가 0이다라는 힌트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 대소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a, b 값을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가 원하는 건 a분의 뭐야? 3b 값 구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a와 b의 관계식만 있어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얘를 계산했을 때 a는 몇 b다 아니면 b는 몇 a다 이 힌트를 내가 유도할 수 있다면 그 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냐 물어보는 거고, 여기가 a, b에 관한 2차, 3차식 돼 있어. 그럼 이게 1차식이 안 나오잖아. 그럼 그 식을 적절히 인수분해 시켜서 a, b가 모두 양수니까 a 플러스 b는 0이 될 수 없잖아. 이게요? 이 식이 만약에 a 플러스 b 곱하기 a, b의 식이 0이 됐다면 얘는 0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얘를 0으로 간주해서 a, b 식을 가져갈 수도 있어야겠지, 그렇지? 이게요? 세면하는 건 이 식을 세팅하고 그 a, b에 관한 등식을 정리해서 내가 원하는 1차식 형태를 뽑아내서 주어진 값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봐라는 거죠. 그렇죠? 괜찮아요? 해보세요. 너희들은 꼭 이렇게 해봐. 저 복잡한 식을 나보고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느낌. 내 말 이해했잖아요.
수단 답은 닦는 것 같은데요. 왜요? 56분이랑 아 그래? 잠깐 멈춰요. 그 위치를 시간의 식으로 뭐 t제곱 마이너스 뭐 2t 잡아주면 이 위치를 시간의 식으로서 표현하게 되면요, 우리가 만약에 1초일 때 어디냐 물어보면 어디 있어? 마이너스 1의 위치에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0을 넣었을 때는 0에 있었을 거니까 0에 있었는데 1초일 때는 마이너스로 가 있고, 그치? 2초일 때는 어떻게 돼요? 사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죠, 그치? 3초일 때 어떻게 돼요? 3, 3은 9에서 6을 뺄 거니까 3으로 가 있겠지, 그치?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위치가 0초일 때 있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에 따른 위치의 이런 관계식을 있을 때 얘를 우리가 뭐 하면? 미분하게 되면, 그치? 우리가 뭐가 나온다 했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대해서 위치를 표현할 수 있으면 이게 사실상 xt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를 미분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된댔어? 속도가 된댔잖아요. 그죠?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를 극한으로 끌고 가면 순간적인 속도가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치? 이돼요? 그래서 이걸 써주시면 얘가 2t-2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지. 그치?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가서 그럼 이때는 가속도가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괜찮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속도와 거리라 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역연산을 한다는 걸 우리가 적분한다 하잖아요, 그렇지? 이해돼요? 그럼 생겨나는 건 뭐냐면 시간에 따른 속도에 관한 이 관계식을 적분하게 되면 사실상 뭐가 되냐면 부정적분이 되겠죠. 그렇겠죠? 왜냐면은 이 식을 적분하게 되면 사실상 적분하면 c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돼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이해될까요? 이해되죠? 위치를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식을, 즉 위치에 관한 식을 시간에 대해서 표현했을 때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얘를 다시 적분하게 됐을 때 사실상 적분상은 c가 붙기 때문에 그걸 위치라고 명확히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초속 1m로 동쪽 방향으로 5초 동안 움직였어. 근데 내 위치를 말할 수 있어, 없어? 말할 수 있어, 없어? 내가 동쪽 방향으로 초속 1m로 5초 동안 움직였어요. 그럼 5초에 내 위치를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왜? 내 지금 위치를 모르잖아, 니들이. 내가 그래서 야 초속 1m로 5초 동안 움직였다 동쪽으로 하면은 내 지금 어디 있게 물어봤어. 그럼 대답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5m 움직였어요는 돼. 그치? 5m 움직였어요는 돼. 하지만 내 위치를 말할 수는 없어. 이해될까요? 사실 이 단어의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거야. 뭐야? 속도의 식을 다시 적분했을 때 위치가 된다는 게 아니라 내 움직인 거리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부정적분으로 본다면 사실상 명확한 값을 알 수 없지만 정적분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값이 나오지, 그치? 그럼 이런 거지. 0에서부터 5까지를 다음 식을 적분하게 되면 5초 동안 내가 움직인 거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왜냐면 내가 이 식을 0에서 5까지 적분했다고 치자. 오케이? 그럼 이 식을 내가 2t-2 dt를 잡았으면 얘의 식을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t제곱 마이너스 2 t를 잡아서 윗끝과 아랫끝을 넣겠지, 그치? 괜찮을까요? 그럼 이 식은 뭐였어, 얘들아? 요거지, 그치? 시간 따른 위치를 나타낸 거. 그럼 여기다가 5를 넣은 것은 사실상 이 식에다가 5를 넣은 거에다가 0을 넣은 걸 뺀 거지, 그치? 그럼 이게 결국 뭐야? 0초일 때의 위치에서 5초일 때의 위치를 나타낸 거죠.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 식의 값은 결국 뭐 되는 거야, 얘들아? 0초에서 5초까지 내가 5초에 있던 위치가 여기 있었어. 0초일 때는 0에 있었어.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0에서 5까지 나오는 적분값이 내가 방향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 그렇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만약 이 값이 3이었다고 쳤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지. 0초일 때 0이 있었다는 건 몰라. 원래 모르는 건데 0초일 때 위치에서 5초일 때 위치에서 3이 됐다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 내가 3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사실상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갔다가 왔을 수도 있고, 그렇지? 이렇게 왼쪽 갔다가 오른쪽으로 왔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이해될까요? 괜찮을까? 그럼 쌤이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지. 아, 속도에 관한 식을 적분했을 때 정적분으로 값을 구할 건데 0초에서 3초까지, 그러면 0초에서 3초까지의 그 적분값을 다 더했더니 그 녀석이 마이너스 5가 나왔다. 그럼 내가 있던 위치에서 어딘지 모르지만 왼쪽 방향으로 5칸만큼 움직였다라고 보는 건데, 내가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바로 5만큼 왼쪽으로 이동했는지 아니면 갔다 왔는지는 모르는 거야. 맞죠? 그럼 이걸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있었어. 0, 2, 3. 이게 우리가 원했던 fx식이야.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원하는 fx식은 4차인데 이 녀석은 미분한 거야. 그치? 그럼 우리가 얘를 미분한 식을 지금 0에서 2까지 적분하잖아. 그치?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얘를 이렇게 적분한 느낌이잖아. 그죠? 그럼 얘를 적분했다고 치면 이 원래 식은 4차 함수가 나오겠지. 근데 0에서 2까지 나오는 이 녀석을 적분하면 이 양수값이 나오겠죠. 이 면적의 넓이가 나올 거니까. 그죠? 그럼 여기다 내가 이거 5라고 써주게 되면 넓이가 어떤 느낌인 거야? 0에서 2초 동안 양의 방향으로 5만큼 움직였다라고 쓸 수 있겠지. 네. 괜찮아요? 괜찮아? 그리고 2에서 3까지를 봤더니 이 녀석의 넓이가 만약에 3이 나왔어. 그럼 얘는 2초까지는 양의 방향 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3만큼 이동한 거지, 그치? 돼요? 그럼 쌤이 원하는 건 만약에 0에서 3까지를 정적분한다고 보는 거야, 그쵸? 그럼 이 값은 사실 2가 나오겠지. 5에서 마이너스 3을 빼서 나올 거니까. 그럼 이거 뭐냐면 0의 위치에서 3초일 때 위치를 보면 결론적으로 내가 0의 위치에서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이만큼 가 있더라라고 해석하게 되는 거지. 돼요? 그럼 이 정적분의 값은 사실상 뭐가 되는 거야? 내 현재 위치를 말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처음에서부터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었는지, 변화량을 알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이 면적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면 5 더하기 3, 8. 그 뭐야? 0에서 3초까지 8만큼 움직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이해될까요? 이게 핵심이 되는 거야. 아, 시간에 따른 속도의 식을 적분했을 때, 정적분했을 때 0에서 7, 그 값은 처음부터 얼마만큼 변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만약에 0에서 7까지 구간의 넓이를 구한다면 그 넓이는 뭐가 된다? 넓이함은 내가 전체 이동한 거리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보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나서 책에 있는 개념을 읽어볼게. 봐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와 움직인 거리.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간 T에서의 속도가 VT이고, T가 A에서의, 그러니까 시간이 A초일 때 그때 점 P의 위치를 X0이라고 하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처음에 나와 있는 X의 위치는 A에서 T초까지의 VT, DT 적분값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책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해 봐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를 물어보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쓰세요? 이 위치를 물어보려면 우리가 처음에 있던 위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보면 이런 거지. A에서 T초까지의 주어진 식 VT, 속도에 관한 식을 적분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뭐냐면 A초에서 T초까지의 움직인 변화량을 알게 된 거지. 그치? 그럼 얘가 만약에 5가 나왔으면 처음 위치에서 5만큼 움직였어 라고 된 거잖아. 5의 방향, 5만큼 플러스 5만큼 움직였어. 그치?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는 5가 아니야. 그치? 왜? 내가 처음에 있던 위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위치에서 플러스 5면 5만큼 가 있더라.
마이너스 3이면 왼쪽으로 3칸 가 있더라. 그치? 그럼 여기에 원항이 뭐야? 처음에 위치가 필요한 거지. 그치? 그래서 그 처음 위치가 뭐로 돼 있습니까? x0로 돼 있는 거지. 돼요? x0가 뭐가 돼 있냐면 a초에서 t초니까 이게 a초일 때 x의 위치를 뜻한다고 보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이런 거잖아. 3초에서 5초까지 이렇게 이동했을 때 이 정적분의 값을 물어봤다면 3초일 때 위치, 5초일 때 위치의 차이를 낸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아, t초일 때 위치에서 a초일 때 위치를 뺐어. 맞지? 얘를 적분한 뭐라고? 위치잖아. 그지? 그때 t초일 때 위치에서 a초일 때 위치를 뺐다고. 그럼 그러면 t초와 h초 사이의 간격이 나온 거지. 그치? 그게 5가 돼 있으면 아, a초에서 t초 사이에 양의 방향으로 5만 가 있더라. 그럼 내 지금 위치가 어디냐 물어본다면 a초일 때 위치에서 이 정적분의 값을 더한 위치로 세팅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어보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내가 오늘 현재 위치는 처음 위치에서 이동한 사이 간격의 적분값을 더한 값이랑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 시간에 따른 위치에 관한 변화량을 구할 때 그걸 우리가 미분시켰을 때 속도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속도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속도의 개념을 가지고 역연산을 하는 게 적분이 되는 건데 사실 이 식을 적분하게 되면 부정적분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정적분으로 값을 매겼을 때 그게 뜻하는 게 무엇인지 그렇지? 정적분 값이 양수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 자, 두 번째 보세요. 시각 t가 a에서 t가 b까지 점 p의 위치의 변화량. 즉, 내 위치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어디로 간지 아니라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는지 물어보는 거잖아. 이게 우리가 원하는 a에서 b까지 vt dt로. 아, 이게 5면 5만큼 움직였대. 3이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위치가 3만큼 움직였대. 괜찮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볼 때는 그냥 정적분값 자체를 뜻하는 거고 내 위치를 물어본다면 현재 위치에서 변화량을 더한다. 오케이? 그럼 세 번째 t가 a에서 t가 b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어. 그럼 이게 뭐였지 얘들아? 내가 여기서 5 마이너스 2 나왔어. 그럼 내가 움직인 건 몇이야? 7이잖아. 현재 위치는 3인 게 맞지만 내가 움직인 거리를 보자. 내가 얼마큼 움직였냐. 양의 방향으로 5만 가다가 음의 방향으로 3만 갔어. 그럼 내가 움직인 건 8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A에서 B까지 VT, DT를 적분한 값을 절대값으로 보겠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그래프였다면 속도식이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로 보고 몇에서부터 몇까지 이 면적의 넓이로서 내 위치를 움직인 거리로서 환산할 수 있겠냐 물어보는 거죠. 맞잖아 얘들아. 속도의 식이 음수가 나왔다는 건 속도가 음수라는 건 속도가 줄어섰다는 건 아니잖아. 방향을 바꿔서 가고 있다는 거지. 그치? 이해되죠? 그럼 그걸 적분하는데 음수를 적분하면 음수값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양수로 바꿔서 우리가 원하는 적분을 구해서 넓이를 구하면 내 순수한 위치가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괜찮습니까? 다시 1번, 2번, 3번 봐봐요. 아, 시간 t초일 때 내 위치를 물어봐? 그러면은 기본 a초일 때 내 위치에서 a에서 t만큼 움직인 변화량을 더하면 돼. 두 번째, t가 a에서 b까지 움직일 때 b가 얼마만큼 위치의 변화량이 뭐냐? a초일 때 b초일 때의 변화 차이가 얼마냐? 물어본다면 그냥 적분하면 돼. 세 번째, 뭐야? a에서 b까지 P가 결론적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냐 움직인 거리를 물어본다는 것은 미분한 식을 음수 구간과 양수 구간을 하나로 통분시켜 하나 만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값 씌워주면 음수값이 양수 나올 거니까 양수로 만든 후에 적분을 시켜주면 어떻게 돼? 우리가 원하는 순수한 넓이가 나오지. 그치? 그걸 가지고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풀어봐야 알겠죠? 그죠? 아 그래 시간에 따른 속도의 관계식을 적분하면 돼.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답니다. P의 시각 T의 속도가 VT 나와있지 그치? VT가
6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로 세팅되어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t가 0일 때 뭐야? 처음에 0초일 때 내 순수한 위치 점 p의 위치가 1이래. 이거일 때 x의 위치가 1이었대요. 이렇습니까? 이렇게 x0이 1이었대요. 0초일 때 x 내 위치가 1이었대요. 괜찮습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문제에서 t가 2일 때 점 p 위치. 자, 1번 봐봐요. t가 2일 때 x의 위치, 점 p의 위치. 괜찮습니까? 그럼 얘를 구한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2초니까 내가 원하는 건 0초일 때 위치가 1이었어. 그럼 얘는 1에서 인테그랄 0에서 2초까지의 변화량을 더하면 되는 거지. 왼쪽 갔다 오른쪽 가다 보면 그 녀석의 적분값을 구해서 얘가 만약에 3이 나왔으면 결론적으로 처음 위치에서 3만큼 이동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괜찮죠? 여기다가는 6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를 dt 세팅하는 것이다. 이거 이해될까요? 괜찮죠? 내 위치를 물어보는 거니까 야, 현재 위치가 어디였어? 나 원래 여기 지금 육각의식이 있었어. 이때 3초 동안 얼마나 움직였어? 했더니 오른쪽으로 3칸 움직였대. 갔더니 4강의식으로 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그렇죠? 괜찮죠? 그럼 이 식을 적분해서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지? 괜찮지? 두 번째 문제 봐봐요. 2번을 보시면 t가 1에서 t가 3까지 1에서 3초까지 p의 위치의 변화 양을 물어보는 거지. 그치? 결론적으로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따지지 말고 그래 그래서 1초일 때 3초일 때 너희들 위치 차가 얼마냐 변화량이 얼마냐 그래서 너희들 지금 똑같은 데 있냐? 아니면 3만큼 떨어져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이해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6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 dt 이걸 물어보는 거지. 변화량이 플러스 오른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1초 3초 동안 오른쪽 5칸 가 있어. 변화량이 마이너스 3이 나왔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만큼 왼쪽 방향으로 3만큼 가 있더라. 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 그치? 괜찮죠? 세 번째 t가 1에서 t가 3까지 이 중에 p가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 그죠? 그럼 이거는 사실상 내 현재 위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야 그래서 네가 총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잖아. 이래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냐? 1에서 3까지 이 식 그대로 썼을 때에는 6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 dt를 쓰는데 이 녀석이 음수가 나왔다면 사실상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간다. 얘가 맞게 얘만? 이거 맞게? 네. 이제? 자 그럼 얘가 그래프 보여주시면은 6으로 묶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인 거 아니까 t 마이너스 2하고 t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되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죠? 이 녀석의 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 어디랑 어디? 이 돼 있다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냐? 1에서 3까지 간다. 그죠? 그럼 얘는 시작했을 때 이거는 얘네들 뭐야? 시간에 따른 속도야. 그치? 그럼 속도가 음수 왼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다가 0 방향 바꿨어.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였어. 그게 나왔지, 그치? 됩니까? 그럼 내가 움직인 변화량은 음수에서 양수를 더한 것만큼 위치가 변했다. 그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거리를 물어보는 거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상 뭐야? 이 면적의 넓이와 이 면적의 넓이 더한 값을 물어보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그러면 1에서 2까지는 음수가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6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로 dt 계산해 줄 거고 더하기 2에서 3까지는 6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로서 계산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보는 거죠. 괜찮을까요? 아까 맞추면 다 6으로 묶일 거니까 6으로 밖으로 빼준 상태에서 적분시켜 주시고 해당되는 값 넣어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끝났어요? 거의 끝나. 오케이. 2분 정도. 끊어도 돼요. 끊어요.